자, 3주차 주간 테스트 3월 25일 걸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오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니까, 그죠? 예, 오늘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1번 보니까, 네, 세실수 XYZ에 대해서 조건 P가 뭐라고 되냐면, P가 XYZ는 0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부정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의 부정은 지금 P라는 게 뭐니까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0이다라는 게 있고 이 녀석을 부정해주면 당연히 0이 아니다가 돼야죠. 그럼 지금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게 있는가 보면 완벽하게 똑같은 게 없어. 그러면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를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게 셋 다 0이어야지 곱해서 0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 부정해서 x, y, z가 0이 아니다라는 건 그건 무슨 뜻이야? x, y, z 중에 0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몇 번인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4번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4번에 x가 0이 아니고 그다음에 y도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x, y, z가 0이 아니다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셋 다 0이 아니어야 된다기 때문에 4번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2번. 자,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U가 10 이하의 자연수래 A부터 10까지 정도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PQ가 P는 뭐라고 그랬어? P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뭐가 작성합니다.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이 옵니다. 이거가 작성하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조건, 무슨 조건이랍니까? 자, T 또는 낙규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전체 부정이 붙었으니까 일단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도 부정해주고, 낙규도 부정해주고, 또는도 부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P를 부정하면 낙규일 거고, 그 다음에 나큐를 부정한다는 건 Q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거니까 뭐가 돼? Q가 되는 거고. 자, 또는 그리고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뭐야? 나피 그리고 Q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나피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니까 집합으로 보면 P의 어집합과 Q의 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내가 P의 어집합과 Q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집합에서 부집합은 무슨 법칙 성립합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Q 교집합 P의 여집합 즉 Q 차집합 P라고 정도는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떻게 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뭘 갖다가 하려고 하더라도 이 조건을 필요해서 풀어봐야 돼요. 다가 풀어보면 자, 위에 같은 경우는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은 7인보다 표현을 갖고 7을 써놓는다라는 법일 거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x가 6보다 들어갑니다. 또는 x는 1보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수비상 바꾸는 것을 보면 P라는 친구는 2부터 7까지야. 그 다음에 7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 다음에 Q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건가 보면은 6보다 작거나 또는 8보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Q 차집합 P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는 거야? 지금 노란색 범위에서 흰색이 겹쳐져 있는 범위를 제외해달라는 거야. 그럼 사실 노란색 범위는 6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8보다 크다 같은 데를 갖다 모아달라는 건데 흰색 범위를 제한해보면 남는 건 이쪽 부분에 있는 거고 이쪽 부분에 있는 애들이 자연수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고 여기는 1이 있을 거고요.
2는 P에 포함된 거니까 얘는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8, 9, 10까지 가는 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4개를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8 더하기 10의 비율은 28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 자, 전체 집합 U가 10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요. 1, 2, 그래서 100까지.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3의 배수이면 5의 배수. 자, 이 친구가 거짓임을 보이는 그러한 원소의 집합의 원소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녀석이 거짓임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명제의 무슨 내? 이 명제에 대한 반대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를? 여기 3의 배수다라는 걸 P라고 보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다라는 걸 Q라고 보면 지금 명제가 P면 Q다라는 명제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친구의 반대는 어디 집합이라고 했습니까? 집합을 보면. 자, P명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될 때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Q 안에 P가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거짓임을 보인다라는 건 부분 집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안 된다라는 건 P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 친구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반대가 되는 부분들은 P 차지 Q를 물어본다고 했었어. 그럼 지금 같은 경우 P 차지 Q가 뭐가 될지 한번 보자. 보면은 P 차지 Q라는 건 3의 배수지만 5의 배수는 안 되는 녀석들을 갖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3의 배수는 당연히 33개고요. 3의 배수지만 5의 배수 안 된다. 그럼 5의 배수라고 하면 20일 빼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3의 배수이지만 5의 배수는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 5의 배수 20개를 뽑는 게 아니라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15의 배수, 15의 배수 6개를 빼주셔야 27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20 빼시면 안 돼요. 왜? P 차지 퍼큐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3의 배수 중에서 안 되는 애들을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씁니다.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꼭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 4번. 자, 4번 같은 경우 사실 수학상 기억나느냐 물어보는 건데. 정답률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명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 플러스 3은 p보다 작다가 거짓이래요. 그랬을 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라고 하는데 자 먼저 한번 보자고. 결국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앞으로 가지고 와도 얘가 0보다 커 나갔다라는 건데 이거 수상에서 2차 부등식 부분이죠. 그죠? 어떻게 갖다 해석했습니까? 우리 2차 부등식이라는 거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거 어떻게? 2차 함수로 갖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2차 함수가 뭐까지 지금 보면은 요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y값이 커야 돼요. y값이 커다라는 건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참 계수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지금은 작거나 같은 상황. 그러면 최고참 계수 1은 괜찮고 우리는 판별식이만 0보다 작거나 같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0보다 작거나 따라서 k는 4분의 1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거짓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일 거냐면
x제곱 플러스 3이 k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실수가 하나라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틀렸대요. 자, 다시 얘를 만족하는 x가 하나는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해 k보다 작은 게 아니다라는 거가 x제곱 플러스 3이 k보다 크거나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여기도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 친구가 뭐보다 k보다 크거나 같은 게 형성되려면 k가 여기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요 이차함수의 초속값은 3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요 k가 3보다는 아래쪽에 있거나 아무리 올라와도 3에 맞닿는 그거밖에 안 보죠. 따라서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럼 결국 요거와 요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k는 4분의 1보다 커져 갖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최소값은 4분의 1, 최대값은 3. 더 보시면 얼마? 4분의 13이 나옵니다. 네, 4분의 13이 나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번은. 자, 다음 우기의 명제 중 영은 거짓이고 배우는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자, 기억부터 보면 A 실제과 배수를 같으면 A 조과 배수이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은 이 친구 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인형 같은 그런 위치를 분들 바꾸면 되겠죠. 맞죠? 그럼 0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제곱과 부족이 같으면 A 제곱과 부족이 같을 거냐라고 하면 그거 맞게 풀리겠어? 네, 아무래도 틀릴 거예요. 왜? 안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면 둘을 제곱하면 4로 같지만 세제곱하면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니까 틀렸잖아요. 이제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배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는 지금 영어 안 들어갔으니까 부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부정해 주면 A 제곱과 B 제곱이 나온다. A 소제곱과 B 소제곱도 잘 나와. 자, 이거는 사실 맞는 얘기죠. 이건 사실 맞는 얘기일 거야. 이건 문명제에 갖다가 보셔도 괜찮고, 나는 유형문제를 갖다가 보셔도 상관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수의 인등에 대해서 결국은 제곱해서 달라진다라는 건 얘네들이 절대값 자체가 이미 다르다는 뜻인 거거든요. 절대값이 다르면 아무리 세제곱해보자고 하들 얘들이 같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역은 거짓이고 배우는 참이네. 우리가 참이는 여섯. B는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역을 생각해보니까 역을 거듭을 해보면 역은 A 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건 사실 실수 부분에서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건 A가 0이거나 이제 2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A가 0보다 2이면 어쨌든 0보다 커나 같은 건 맞는 얘기야. 얘가 맞는 얘기인데. 아, 이거 우리가 쓰는 건 아니겠네요. 배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배우가 같은 경우에 얘를 구성을 좀 A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얘는 네, 사실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면 1 같은 경우에는 얘는 0을 만들지 않지만 뭐야? 0보다는 큰 값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0은 맞고 배우는 틀렸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
다음은 디귿. 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A, B는 0이 아니다. 자, 이것도 역과 대우로 만듭니다. 역 같은 게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면, 자, 이면에서 끝나야 되겠죠? 그다음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A, B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A 부분도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배우 생각을 해볼게요. 배우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부정만 해주면 되죠. A가 0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보이면 A가 0,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되거든요. 또는 B는 0. 이렇게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거 아까 또는 안 바꾸는 사람 좀 있을 텐데 또는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A 곱하기 B가 0이면 둘중 하나는 0일 거야.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만 안 된다? 뭐만 된다. 그다음 6번. 자, 지금 보면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세 명제가 성립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성인 것은 그랬습니다. 네, 3단 논법 문제죠, 그죠? 자, 지금 보면 이제 6번을 뭐라고 적었냐면 일단 Q이면 P, 그다음에 Q이면 R은 Q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부분 이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여기 Q, 여기 Q가 있기 때문에 뭐 둘 중 사실 아무거나 바꿔도 될 거야.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대우 명제를 갖다가 만들어 보면 P이면 Q이다라고 바뀌었을 거고요. 그다음 이것도 얘가 참이라면 그냥 대우 명제 R이면 Q이다가 생각합니다. 그럼 한단 논법에 의해서 제가 요 친구랑 요 친구 가져오면 어떻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P이면 R이다도 성립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성립하면 대우는 문제 R이면 P가 처리겠죠. 자, 파란색으로 적은 게 이 친구들의 대우 명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요것들 중에서 존재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시면 5번에 R이면 P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참입니다. 네, 그 다음 7번. 세실수 X, Y, Z에 대해서 조건이 P가 조건 Q이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P가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P면 Q이다. P가 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요건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는 참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그랬을 때 P와 Q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P가 뭐라고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Q 조건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P와 Q가 참인다고 보겠습니다. X값 Y제곱이 0이면 그럼 이게 0이다라는 건 사실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냐? X가 0인 거니까 0, 0 더하기 맞아. 그럼 충분 조건 되네. 그럼 Q이면 P이다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 사실 이때도 되는 건 X가 0이고 Y가 0인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립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이 조건을 보니까 X, Y, Z가 이렇게 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보면 X, 마이너스 Y, 그다음에 Y 마이너스 Z, Z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갖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X가 더 큰 거니까 얘는 양수. 그 다음에 이때도 양수. 그다음 Z-X는 음수가 될 거니까,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맞네요. 네,
자, 하지만 이제 바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양수, 양수, 음수가 안 돼요. 음수, 음수, 음수여도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소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쏘는 건 되고 받는 건 안 되니까 충분 조건은 되고 필요 조건은 안 되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 이제 자, 자, P 조건은 보니까 뭐야? X, Y가 이렇게 있어. Q 조건은 절대값 X-Y가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인 거가 절대값 쉬운 거보다 크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은 우변에는 얘를 좀 갖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얘네들 어쨌든 음수가 아니잖아, 맞지, 그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도 상관없을 거야. 그럼 여기 부분에서 제곱해도 대소는 그대로 유지될 건데. 그럼 제곱하면 사실 절대값 씌워서 제곱하나 안 씌워서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우리 이거 절대값 없이 그냥 제곱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절대값 xy 더하기 절대값 y의 제곱인데 이것도 역시나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얘가 이렇게 성립된다라고 있는 건 이렇게 지우고 나서 마이너스 2까지 나눠주면 xy가 절대값 xy로 작냐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 성립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xy가 0이거나 양수면 둘이 같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값 안 씌우기도 작다라는 말은 뭐야? 얘가 음수여야 된다는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수이면 이쪽이 성립하는 게 맞고요. 이게 성립하면 음수인 것도 맞아.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도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건 이음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떻게 안 되는 거는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은 8번, 9번 맞죠? 8번, 9번 맞춰보겠습니다. 8번. 자, 문제는 쭉 읽어보셔도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단어가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A가 먹었다, B가 먹었다, C가 먹었다는 걸 그냥 A, B, 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먹지 않아. 여기. 네. 그렇다면 이제 먹지 않은 건 어떻게? 쟤들을 먹었다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A가 먹었다면 A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았다면 나 A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그랬을 때 가족번부터 하는 거겠지. 가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명의 자녀가 사과를 함께 먹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두 명은 먹었고 두 명은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눌 거는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C가 사과를 먹었다면 A도 사과를 먹었다. 그럼 그 얘기는 C가 먹었다면 A도 먹었다기 때문에 C이면 A다라는 뜻이고요. 가족권을 보면 B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not B라면 뭐가 된대? A도 사과를 먹지 않았다. not A다. 그 다음에 라조건은 뭐가 보니까 자, C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not C라면 B도 사과를 먹지 않았다. not B다. 그럼 아무래도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 용기를 바꿔주면 얘는 A면 B다고 이거는 B면 C다. 그럼 얘들을 이용해주시면 어떤 거가 나와? D이면 C이고요. C이면 A고 A이면 B다라는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그러면 만약에 4명 중에 B가 먹었다면 지금 보시는 관계처럼 C도 먹어야 되고 A도 B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4명이 다 먹어야 된다는 건데 다 조건이 뭐였습니까? 4명 중에 2명만 먹어야 된다는 거니까 B는 사과를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C도 생각을 해보면 C가 만약 사과를 먹었다면 이 나다라 조건 때문에 A도 먹고 B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총 먹은 사람이 3명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먹은 사람은 A와 B 이 사람으로. 자, 9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Q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뭐라고 그랬냐면 P 차집합 R의 여집합, 합집합
Q가 공식함 성립할 때 항상 모든 것 쓰는 거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일단은 요걸 먼저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얘가 원래 아직 뭔지 모르는데, 이 두 개의 집합을 합집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집합이 나오는데요. 다시. 왼쪽도 어쨌든 정리하면 무슨 집합이 될 거예요. 오른쪽도 어쨌든 뭐 차집합이니까 어떤 집합 덩어리일 거야. 근데 둘을 합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온다는 건 너도 공집합이고 너도 공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 따로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차집합 아래 내어집합인데 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얘가 지금 공집합인데 요 같은 경우는 얘 공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걸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T 공집합 R은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T와 R은 서로 소랑 그리고 얘는 서로 소구나. 그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 차집합 T가 공집합에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Q에서 P에 있는 것들만 공통모 갖고 있는 것만 뺐더니 다 없어진다는 건 P가 Q 갖고 있는 건 모두 갖고 있다는 거예요. Q가 P의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쏙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일 거냐면 Q와 Q 같은 경우는 Q가 더 큰 집합일 거고요. Q가 여기 나중에 쏙 들어가야 Q체적 P가 공집합일 거고 R과 P는 서로 서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한번 다시 볼 건데 자, 1번부터 한번 갖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번 써보면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는 QED와 충분 조건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바로 해석해 볼게요. P가 충분 조건이냐 물어보는 건 T이면 Q이다가 참이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A는 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P가 Q의 공집합이냐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1번, 2번 보겠습니다.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P가 필요 조건이냐라는 건 아니면 P가 참이냐라는 거고요. 이거는 R이 P의 공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둘은 서로 두기 때문에 서로 공집합 아니고 3번 R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R이 충분 조건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성립하느냐 즉 R 집합이 Q 집합의 공집합이냐 뭐 지금 보면 서로 두기 때문에 역시나 아니에요. 4번. 자,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 Q이면 not R이다가 성립하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여주는 Q가 R의 여집합을 공집합이냐라는 건데 자, R의 여집합이 뭡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R 빼고 나온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Q가 들어가느냐? 네, 들어가네. 이 친구가 일단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5번도 확인하는 거고요. R은 낮추기가 Q 충분 조건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R이 낮추 요것도 참이고 그 다음에 낮추이면 R도 참이냐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R 집합이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R의 분집합이냐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R이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Q 바깥쪽인 거니까 Q의 여집합이냐,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냐, 얘는 돼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Q의 여집합이 R의 공집합이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만 성립하고 얘는 안 돼. 그러면은 R은 Q기가 충분 조건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맞는 건 뻔, 하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제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